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죠.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충격이 시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봐도 이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혼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 파도를 타는 법, 그 생존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2%. 이 숫자가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뼈아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200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9.11 테러의 충격, 그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시장에 얼마나 극심한 공포, 그야말로 패닉에 휩싸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투매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데이터 분석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혼돈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나가 볼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붕괴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그 원인이 된 기폭제를 분석할 겁니다. 그 다음엔 아주 차가운 숫자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의 씨앗은 없는지 그것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붕괴와 혼돈입니다. 투자자들의 비명이 온 시장을 뒤덮었던 바로 그 참혹했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체적인 지표들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동시에 터져 나왔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소위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8일 만에 14조 원을 시장에 그냥 던져버리고 나갔다는 사실. 이건 이들이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를 극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롭던 시장에 도대체 누가 폭탄을 던진 걸까요? 이 모든 공포의 시작은 바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폭제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또 얼마나 나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단순한 국지전으로 시작된 사건이 불과 며칠 만에 글로벌 교역의 동맥을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초대형 위기로 번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동맥의 가장 치명적인 지점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전 세계 원유의 20%, 특히 우리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여기가 막힌다는 건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환율, 금리, 물가, 모든 것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의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동요는 잠시 접어두고요. 가장 냉정한 언어, 바로 숫자로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가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체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역시나 유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쟁이 터지자마자 유가는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구쳤죠. 이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엔진 오일이 말라붙기 시작했다는 가장 치명적인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시장은 거대한 생물과도 같아서요. 한쪽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다른 쪽으로 피가 쏠리게 마련입니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 IT, 소비재 섹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반대로 운임이 폭등한 해운,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는 정유,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방산 섹터로 몰려들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은 언제나 갈 길을 찾는 법이죠.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은요, 곧바로 우리 지갑을 위협합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 겨우 잡히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이자 상승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안개 속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이 불씨가 빨리 꺼지느냐 아니면 들불처럼 번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크게 이 세 가지 시간축을 기준으로 각각의 대응 계획,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가 각 시나리오별 미래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단기 충격으로 끝나면 유가랑 환율 모두 잠시 출렁이다가 안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 시나리오, 한 달 이상 분쟁이 이어진다면 유가는 $100,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위협하게 되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장기전으로 간다면 유가 $150 이상, 환율 $1,500원 돌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IMF 위기 수준의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진정한 전략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죠. 이 단기적인 패닉의 먼지가 걷혔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빛날 기업과 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분석가들은 바로 이 네 가지 테마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들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구조적인 성장 테마라는 점입니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요, 이런 지정학적 파도에도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댐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이나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같은 이슈들이 새로운 성장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안전한 항구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분석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다. 미래를 맞추려는 점쟁이가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항해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